안녕하세요. 연희동 한선생입니다. 오늘 녹음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문하나가 저한테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한쌤, 왜 노처녀 히스테리는 있고 노총각 히스테리는 없는 거예요? 저도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노처녀 히스테리, 저도 자주 종종 oftenly 듣는 소리인데요. 그래, 남자들은 왜 노총각 히스테리라는 소리를 안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건 아주 간단하더군요. 남자들은 늘 미쳐 있었으니까. 자, 그런 남자분들, 또는 오늘도 이 조용한 밤에 슬슬 히스테리가 올라오는 모든 여자분들, 이 만병통치를 들으시고 한 분 한 분 모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초대 이사장이며 국민의 정부 농림부 장관과 상진의 총장을 역임한 김성훈 중앙대 명예교수의 새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삼무작의 이야기. 아무리 도시화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 생명산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을 이렇게 꼴대에서는 곤란합니다. 교수로서, 공인으로서, 그리고 시민, 농민, 환경운동가로서 국내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촌의 미래상을 제시한 칼럼집 원앙소리, 인생 삼무작의 이야기. 농업과 농촌 없이는 국가는 존립할 수 없으며 농촌과 농민 없이는 도시도 소비자도 없습니다. 도서출판 따비. 예,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뭐라 그럴까, 밤에 어울릴 것 같이 이렇게 촉촉하지 않나요? 예, 제가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런 상담을 했어요. 어떤 분이 재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당하게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강제로 이제 나오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분노에 차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재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1년간 준비를 하고 또 1심을 맡고 하면서 이분이 새로운, 이제 직장에서 쫓겨났으니까 자기 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재판까지 하려니까 이제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별로 불리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니 얼마나 할 일도 많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판 준비까지 하려 그러면서, 그렇다면 자기가 이 재판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고 내 일에,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게 내 인생에 옳을지, 아니면 재판을 이걸 끌고 가는 게 옳은지, 아니면 조정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정말 막막한데, 저에게는 늘 이렇게 솔카드도 있고 연도카드도 있고 점을 본다 이런 방식으로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라고 말하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 신기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름 머리 박터지게 고민을 했죠. 이분한테 진짜 좋은 게 뭘까? 이게 카드로도 나도 봐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너무 애매한 상황만 되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시작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부당하게 쫓겨났고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이렇게 이분이 몸담고 계신 분야가 워낙 좀 열악한 분야인데 자기라도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라고 말을 해야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쪽에서 조정을 하자고 하면 돈 받고 기분 좋을 거냐? 받아도 자기는 징계되는 거라서 그닥 기분 좋진 않으실 것 같대요. 그럼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머리머리 굴려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이미 시작한 것부터 이겼다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절박할 수도 있지만 요즘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부당한 거에 부당하다고 하지 않는데 이미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승리했다라고 봅니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정말 그건 승승장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법원 포기해요. 그럼 싸우고 지는 거에서 꼭 결과가 나와야지 이게 이기고 지는 건지 그렇지 않고요. 그 생각이 시작한 때부터 이게 부당한데 이 부당함이 억울한데 이 억울함은 내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는데 그래서 진짜 나의 생각, 내 온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승리의 전초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저 역시도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너무 수없이 타협을 많이 하고 또 너무 수없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게 좋은 거지. 그래 이게 다 사는 거야. 아, 진짜 이러고 늘 술 한 잔 꺾으면서 잊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참 싫은 구석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제 스스로 제 눈을 피하게 되는 자기 눈을 피하게 되는 상황 아시나요? 내 눈을 우리가 못 볼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늘 내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내 눈조차도 바라보고 싶지 않는 그 피하는 순간. 그런 순간을 너무 많이 내가 혹시 피해온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도 했을 거고 요즘 참 생활 밀착형으로 괴롭히고 있는 많은 정책들과 많은 사람들과 사회들 억울하고 분통하고 또는 살다 보면 이런 거지 먹고 사니라고 이런 거에 또 한 번 우리 속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분노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억울함도 많고 그리고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외치고 싶어하는 그러한 당당한 웃음소리, 꺾기 웃음소리를 가지고 계신 저의 영원한 동반자 문희정 아나운서를 오늘 제 파트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왜 샘의 동반자예요? 일단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샘. 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샘의 영원한 동반자입니까? 아니 말고. 안 할랍니다. 아이고 하지 마세요. 난 그 명칭에 반대일세. 중요한 거는 합의에 꼭 이른다고 뭐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소송할 겁니다. 그대가 뭐라고 해도 대법원까지 가서 동반자임을 밝히면 되는 거 아니겠어? 갑자기 그 악몽이 되살아나네요. 그 수많은 멋진 총각 게스트들을 다 제쳐두고 심지어 우리 전현관 쌤도 있는데 한 쌤이랑 저랑 제일 궁합이 잘 맞다고 하시던 그 수많은 우리 끌림이들 그 악몽 되살아나네요. 그분들도 그렇게 종종 말씀하시죠? 종종이 아니고 늘 그랬죠. 참 이게 누구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덕이요? 탓 아니고 덕입니까? 우리 좋은 말만 씁시다. 뭐 탓, 진, 뭐 이러지 마시고. 저희 그 한샘이 명품 승조라고 부르는 우리 승조 아나운서가 그 말 하더군요. 선배, 이러다 한샘이랑 평생 가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놀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달아 헤어질 때까지. 우리 명품 승조님께서는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우리 명품 승조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까칠하게 차가운 도시의 남자죠. 차도남. 예. 이 국민TV에 이 여러 차도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단연 명품이신 그분을 제가 이제 숨겨진 남자로 부르고 싶었으나 그러긴 너무 명품이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숨겼다 놨다 꺼냈다 할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참 뭐랄까 만나기 힘든 간만에 만나는 단아한 타입이었어요. 저는 애기 부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한두 번에 제가 난 이 사람 옆에 서면 그저 죄인일 뿐 막 이런 나는 천박해 막 이런 자멸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오늘 앞에서 주구장창 이 정의와 저스티스 뭐 이런 거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살면서 참 이렇게 소위 시샘말로 열빡치는 일부터 진짜 싸워야 될 일부터 그런 일 참 많죠. 참 많은데요. 한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을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이기신 거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도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실질적인 싸움을
시작했다가 정말 그 피곤함에 중간에 접은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굴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접을 때 느낌, 진짜 구부러지는 느낌. 네. 이 손목과 이 팔뚝 요 가운데를 접는 느낌. 진짜 안 접혀지잖아요. 여기를 접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면서 다시는 살면서 그런 걸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먹지 말아야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쌤도 왜 본인이 좀 타협하는 자기 모습이 좀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계속 정의를 외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하셨습니다만 저도 고백하자면은 수도 없이 비굴하게 타협하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속이 상한 거죠, 저 역시도. 그리고 왜 흔히 우리 주변에서 아유, 저 피곤한 길을 왜 저 사람이 굳이 갈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덕을 보고 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무수한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덕을 보고 살고 있죠. 그렇죠. 가까이는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저는 민족문제연구소에 계시는 박한용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그렇죠? 저한테 억만금을 주고 그 길을 가라고 해도 참 못 갈 것 같은 그 길을 가고 계신 그 수많은 분들 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얘기를 하자면 일제시대 때 그 독립운동 해주신 많은 그렇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정작 나 자신은 그 길에 나서기 주저하는 거죠. 피곤하고 싫다는 걸 안다는 거죠. 예. 물론 다 독립운동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난 참 독립운동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요. 전에 무슨 댓글 보다가 그런 식으로 댓글 쓴 새끼가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편집되나요? 안 됩니다. 예. 그 어떤 댓글에 이런 한심한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했는데 걔네들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했느냐 이렇게 쓴 애가 있었어요. 자, 사실 팩트만 놓고 보자면 정말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까 싸움을 한 게 우리가 승리한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모든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 들쳐 업고 나가서 싸웠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나라든 그런 독립운동가 없이 그렇게 흡수되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민족들도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예.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나라 민족은 독립운동도 진짜 일제들이 해도 징하다 할 정도로 일본도 만만치 않게 진짜 징받고 모가가면서 일본 그 애들이 참 무서웠었던 게 뭐냐면 제가 숭이역을 다녔는데 거기가 신사참배 드리던 장소에 우리 학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진짜 명당을 이제 화장실로 만들어서 그 치욕을 없애겠다. 그래서 북향으로 명당을 화장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참 마음 편해요. 명당이라 그런지. 근데 거기 죄를 올리던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곳곳에 징박은 거, 허물은 거, 와, 이렇게 이 뭐 풍수에 대한 뭐 설명도 곁들여야겠지만 그렇게 혈이라고 하는 데마다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이건 무슨 연쇄살인범의 한니발 수준이 아니고 진짜 낱낱이 이 우리나라 산천을 그렇게 다 까발려서 그 좋은 혈마다 징을 받고 못을 받고 다 엎어놓고 뭐 사생하고 맘먹는 짓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요. 그 혈자리를 다 끊었는데도 그렇죠.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하기는 뭐 일제도 만만치 않은데 일본 애들도 만만치 않은데 중국도 어마무시한 애들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그래서 미세먼지 먹으면서 참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는 진짜 단연 수출 1위가 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우리가 이 징한 민족이 너희 뭐 독립 필요해? 알았어. 우리 막 보내주고 우리 독립투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이 미세먼지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할 것 같아요. 무서운 민족이란 말이에요. 예, 진짜. 그러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에는 어디다 내놔도 참 부끄러운 분들 있으시죠, 지금. 근데 또 나가면 예. 또 되게 잘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네, 기본적으로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진짜 뭐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우리 매일매일 사실 독립운동 아닌가요? 맞아요. 네. 예. 매일매일 진짜 생존이 독립운동이라 누가 뭐래도 싸워야 되는 거고 뭐 밥이 안 나오고 쌀이 안 나와도 싸워야 되는 거. 우리 마음속에 독립운동 하나씩은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맞아요. 한 사람씩 그러니까 각기 다 다른 독립운동,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을 하고 산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다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듯이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독립운동이 직업은 아니에요. 직업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그렇죠. 예, 아주 미미합니다만 평생 함께 가야 할 삶이죠. 예,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삶의 일부분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빨리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빨리 자기와 가장 적합한 걸 찾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상적 독립운동을 통해서. 그렇죠. 나 오늘, 이제 머리가 슬슬 일어나는 것 같네요. 아까까지는 진짜 미세먼지가 꽉 껴가지고. 아까 한쌤이 그랬어요. 나 자판기 같아. 난 평소에 생각을 안 하나 봐. 근데 누가 뭘 던져주면 또 해. 돈을 넣어주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요. 이 부분에서도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근데 이러한 토크는 내가 또 나의 업이자, 덕이자, 그리고 동반자의 문하나랑 해야 또 할 맛이 나죠. 며칠 전에 같이 집에 가는데 우리 승조 얘기를 막 했어요. 이제 저희가 친남매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문하나 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문하나한테 난 뭐야? 저 귀여운 혀 짧은 소리로.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표현했죠. 평생 지고 가야 될 업댕이. 예. 좋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죠. 난 힘 안 들여도 되잖아. 제가 힘들군요. 그렇죠. 난 끌려만 가면 되는데. 지고 가야 되는, 아이쿠야. 전 힘 빼고 갈게요. 이럴 때 힘 주면 안 돼요. 업혀갈 때는. 힘 쫙 놓고. 살을 좀 빼시는 건 어때요? 그거 좀 어려우다. 민규 오빠가 빼라 그러면 해봐야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그냥 어떤 영원한 노스텔지어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럼요. 그냥 생각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한쌤한테는 일상 속의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민기쌤은 그렇죠. 그냥 평생 어떤 그리움의 대상, 그럼요. 추구해야 할 대상, 예. 그런 느낌. 그냥 나의 아이돌. 예. 민기쌤은 행복하시겠네요. 그럼요. 팬인데. 예. 거의 사생팬. 근데 이 팬이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도움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별로 그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분도 참 혼자 또 자기 비즈니스 해가며, 이젠 다른 직장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혼자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독립운동까지 해야 되고, 사실 자기의 이 어떤 이 소송을 지켜보는 많은 후배들, 또 많은 일하는 부당함을 당했는데, 그냥 또 좋은 게 좋은 거다. 결국에 가불의 행포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엄청 잘나고 엄청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럴 때 주변에서는 정말 이런 사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근데 사실 우리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주변에서 근데 전 제발 도와주지는 못해봤는데 힘을 빼는 소리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왜 아주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야 그냥 대충 살아. 야 네가 너 한 사람 그렇게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아? 그리고 너만 피 본다? 빙의가 확 됐네. 왜 이렇게 잠깐만요. 누구예요? 뭐지? 그렇게 말한 분 누구야? 말을 해. 내가 가서 때려줄게.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생각해낸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익숙하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상당히 빙의된 상태인데. 저도 모르게 술술 나오는데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러게 하루 밤새겠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 들을 때마다 나를 걱정해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나를 걱정해준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순간 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 막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그래, 내가 뭐 잘났다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도 그냥 국으로 조용히 사는데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국. 정말 먹기 싫어 국. 내가 그래서 국을 싫어해. 그리고 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리고
나로 인해서 무언가 달라진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좋아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손을 안 대고 코 풀리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 아닐까. 차라리 이렇게 갤러리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주 뭐랄까 충고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위안도 아닌 네. 그 씨부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 줄 때 나를 위하는 얘기라고 분명히 믿고는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을까? 왜 상처받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해서 그런지 옆에서 사실 그런 후배를 보거나 누군가를 보면은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손잡아줘요.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설사 이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삶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걸 통해서 뭐 급격하게 무너진다거나 네 인생 자체가 실패를 한다거나 너한테 정말 큰일이 생겼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 정말 괜찮아라는 말을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손 이렇게 꽉 잡아주고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떤 부분 도와줄 수 있니? 같이 하자. 괜찮아.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렇게 응원을 좀 주게 되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하긴 저도 뭐 옛날 감나라 이랬는데 근데 저도 비슷한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소리까지 난 못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응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와줄게가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 가장 현실적인 문제부터요.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단돈 5만 원이라도 용돈으로 쥐어주면 그게 굉장히 고맙거든요. 눈물겹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런 도움을 받았단 말이죠. 하긴 도움의 돈이 최고죠. 네, 기억에 그러니까 많이 남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손을 벌리기는 더 쉽지 않아요.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밥 사달라는 소리 안 나와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밥 사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오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정말 내가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저 밥 좀 사주세요 배고파요 소리 안 나오거든요. 보통 집에 있죠. 예, 집에 있고 굶죠. 연락을 끊고 안 나가게 된다고요. 그럴 때는 저 전화를 해서 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은데 혼자 못 가겠다. 같이 가줄래? 야,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한 번만 들어주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주 정말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도움부터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사실은 하루에도 12번씩 더 후회를 한다고요. 내가 괜히 시작했나부터 시작해서 흔들린다고요. 마음이라는 게. 그럴 때마다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어. 네가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가 특별히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전화해. 네가 결코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너 잘하고 있다는 거 내가 확인시켜 줄 테니까 그때 내가 그런 거라도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옆에서 도울 일이나 시간이 없는 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맞습니다.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밥 사달라, 술 사달라. 아유, 안 그럽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예.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뭐 저러다가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 내가 뭘 해줘야 되는 게 뭔가 우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맞아요. 정말 그런 걸 너무 바라면 그 독립운동 아니지. 아닙니다. 그 독립운동 사칭, 기금 모음 사기꾼, 뭐 이런 거죠. 주로 내가 많이 하는 거. 내가 말이야, 좀 요즘에 이런 걸 하는데 돈 좀 모아봐. 막 이런 거고. 원래 그런 분들은 너무 바쁘셔서 또 살기에도 바쁘시고 하셔서 옆에 이렇게 피해주는 건 아닌데. 한쌤이 제가 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는 자꾸 재능을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재능 기부하세요. 재능 기부했어요. 문화나 같이 할 거지. 막. 재능 좀 부려봐. 내가 왜? 그러면은,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짧아요? 저는 너무 귀여워서. 저도 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듣기 싫었던 소리가, 넌 혀가 맛있냐? 맨날. 반은 남겨놓은 거냐? 막. 이 혀 짧은 거 진짜 크면 혀도 잘할 줄 알았어요. 놈들은 혀도 잘아요. 혀가 왜 거기 있을까? 혀가 코에 닿는 애들 되게 부러워했어요. 우리 독립운동 얘기하다가 참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제일 요즘 많이 듣는 건 고양이 때문에 듣는 소리가 제일 많죠. 6마리나 되니까, 이제 5이었는데 은근슬쩍 지금 6이 된 상태니까, 아버지도,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 연락하면, 이제 그만 들여라. 그리고 빨리 뭐 어디 보내라. 6은 너무 많다. 근데, 참 들을 때마다 소리를 꽥 하고 진짜 노처녀 히스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뭐 누가 모르냐고. 내가 IQ가 쫑이야? 몰라? 셋보다 6이 힘들지. 하나보다 6이 힘들지. 내가 산수를 못하나? 나 고스톱 얼마 잘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계산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마나한 얘기를 내가 듣자고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진짜 그 하나마나한 그 충고 있잖아요. 이 하나마나 내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 황 교수님이 많이 쓰는 하나마나한 얘기 하지 말아요. 이런 것처럼 이 쓸데없는 내가 몰라서 6마리 드린 건 아니잖아요. 네. 누가 진짜 한 번이라도 나한테 그러느라고 힘들겠다 좋은 일 하세요 이 얘기도 별로 듣고 싶지는 않아요. 뭐 좋은 일 하려고 6마리 드리는 미친 애가 어딨어요. 그러면 40마리 키우면 진짜 나는 예수님이게. 중요한 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6마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 심약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마음을 내가 힘든데 거기에 어쩌려고 그렇게 키우냐, 고생스럽게 왜 키우냐, 한 반은 갖다 버려라, 내가 할 수 있으면 걔네들 내가 걷었겠냐고. 네가 지구에 있는 고양이를 다 구할 수는 없다. 누가 목표가 지구 정복이라고 했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이 사람들이 날 너무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약간 초딩보다 더한 애로 걱정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거부감도 드는데 두 번째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진짜 화가 나요. 왜냐면 전 만약에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누가 12마리 키우고 있는데 가서 야 너 12마리냐? 대박이다. 이럴 순 없겠지만 너 지구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 더 있는데 갖다 줄까?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 좀 기분이 좋을까? 아니 좀 덜 열받을까 했더니 쌤 지난번에 쌤한테 사과 향 나는 모래가 박스로 왔을 때 되게 좋으셨잖아요. 저 완전히 그 무거운 거를 네. 터질까봐 살살살 그거 우리 그 대표님? 네, 유정식 대표님이 그걸 못 드는 거예요. 그게 한 20kg 됐어요, 모래가. 그러니까 여기로 왔어요. 네. 한쌤한테. 예. 근데 한참 있다가 정말 제가 모래가 거의 간당간당 끊겨갈 때 갑자기 문화나님이 어떤 조합원님께서 모래 보내주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러는데 마침 필요했었거든요. 그것도 사과향 모래. 사과향 국민 모래였어요. 모래 이름이 국민 모래인데 지금 이 방송을 들어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제가 금은보석이 아니고 모래를 들고 이게 너무 웃긴 게 유정식 대표님한테 남자니까 이걸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이거 꽤 무거운데요? 듣고 계신 유 대표님, 화들짝? 예. 근데, 그래서, 왜 이걸 못 들지? 내가 너무 번쩍 들어가지고 트렁크에 탁 넣고. 그러니까 내게는 그게 무거운 모래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들고, 택시도 타고 갈 뻔했는데, 그네만 너무 그날 고맙게 또 대표님이 집 앞에, 근데 트렁크에서 못 꺼내. 대부분 남자들이 이렇게 지고 저희 집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해주지 않습니까? 움직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렁크 열고 트렁크에서 빼고 트렁크 닫고 이고 지고 올라가서 제가 그 열쇠로 문을 딱 열고 고양이들한테 한마디가 있어요. 얘들아 모래 왔다. 이제 싸도 돼. 이제 싸도 돼. 마음껏 싸거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한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모래 하나, 사료 하나, 내가 그지야 돈도 안 받아. 사료, 근데 좀 비싼 사료이긴 하지만 그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내 6마리야라고 했을 때 그냥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야, 너 고양이 더럽게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야 그냥 재밌게 살아라, 야 안 적적하겠다.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 밥 먹일 일 있으면 불러라. 놀러 갈 일 있으면 내가 한번 봐줄게. 이 정도만이어도, 야, 친구, 사랑한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날 걱정해주지 마세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걱정 드시려고 그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신과의 싸움이고, 자신과의 할 일인데, 글쎄, 누구 걱정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어서 맞닥뜨려서 하는 일이지 누구한테 민폐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심려 끼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할 말이 사는 거지 고생도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들 너무 심한 응원도 걱정도 우려도 다 말고 그냥 잘 지내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어제와 나 다른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대해주시면 전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지랖 넓게 걱정만 좀 안 해주셨으면. 아, 맞아요. 그놈의 참, 진짜 걱정인가 아닌가 몰라. 그러니까 난 아닌 것 같아. 그냥 지들 기분 나쁘니까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부러움을 하지, 지들도. 한 12마리 키우지.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한샘의 만병통치약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희 한샘이 지금 녹음을 하시느라고 댓글 게시판에 지금 실시간으로 아마 댓글들이 수두룩 올라왔을 텐데 출석 체크도 못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한샘이 해결해 줬으면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그쵸? 한샘의 만병통치약을 한샘입니다. 쌤의 만병통치약을 치셔가지고 거기 보면은 한샘의 메일 주소를 어떤 분이 올려놓으셨어요. 예, 시생님이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녹음 방송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꼴통 IT님 올라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혼합재료님. 바보님 오늘도 올라오셨네. 시생님 집이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안 왔어. 그들이 안 왔어. 망했다. 그들이 안 왔는데 어떻게 이게 뭐지? 그날만 안 왔어. 다 아는 척 했는데. 아니면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날 꼭 오세요. 수요일 다 본방사수. 알고 보니 능청스럽게 갈 수도 있었지만 제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 최초 녹음 방송이죠. 네.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샘의 지원군으로 제가 나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세요. 네. 아주 국민 TV에서 보기 힘든 룩을 갖고 계신. 젊고 조신하고 뭔가 인텔리전스한 천단돈 며느리 스타일. 발음 뭐라고요? 청담동 며느리. 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출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국민TV 라디오에 합류한 변현주 A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뭐랄까 참 아무튼 이 서교동에선 보기 힘든. 참 조신하죠. 참하죠. 예. 아직 안 친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우리 현주 씨하고 친한데. 우리도 안 친해요. 평생 함께 가야 돼, 업댕이. 업이면 업이지, 친하진 않아요. 저 현주 씨랑 좀 자주 어울려 다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재기발랄합니다. 발랄한데, 참 예쁘고 참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저런 여자 좋아해요. 나 아니고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왜 이러세요? 독립운동할 거야. 그래서 항상 요즘 이렇게 방송하러 오면 문하나님 옆에 조신하게 참한 분이들 앉아 계셔서 저 참새같이 앉아 계신 분은 누구나. 그랬더니 이제 새로 들어오신 AD시라고. 근데 또 강남 출신이세요. 그런가요? 아니요. 강남 출신 어디서 들으신 소문이죠?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천단동 며느리 룩이라.
어디 사시죠? 저 고향이 울산이고요. 지금은 서울대 입구 쪽에 살고 있어요. 울산이셨구나. 네. 강남에서 되게 오래 사신 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좀 귀티나 보이는 데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아유, 강남 이꼬르 귀티군요. 뭔가 좀 이씨산 얼굴. 우리와는 다른. 예, 우리와는 좀 다른. 헐벗고 곰주린이 아닌 이씨산 얼굴이 이렇게 있으셔서. 근데 좀, 방송 이제 매일 지켜보시면서. 네. 문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송 옆에서 다 이렇게 서포트하고 계시잖아요. 서포트라기보다 배우고 있죠. 이런 말투. 이런 게 이렇게 이시산 처자들이, 우리 같으면, 저요? 이러면서. 제가 한 방송 1년 하니까 초심이 없어졌어요. 난 초심 따위 진작에 갖다 버린 사람이라. 그러면서 느끼시는 게 많으실 텐데. 네네. 문화나 자랑 빼고. 자랑을 빼면 할 말이 없죠. 우리 선배님. 역시 문하나가 여자 하나는 제대로 후려요. 제가요. 아니 한쌤 지금 농담처럼 여자 하나는 제대로 후려요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인데 제가 여중 여고를 나왔는데 그렇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난 국제중학교 나왔나? 아니 근데 남자들한테는 인기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없어요. 남자애들 눈엔 제가 여자로 안 보인대요. 근데 여자애들 눈에는 너무 멋진 여자로 보인대요. 이를 어쩔 거야. 예. 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근데 쭉 방송 같이 하시면서 네.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 방송에 이 문하나님의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되는 이 매력은 뭔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애교. 애교가 장난 아니에요. 본인은 애교 없대요. 그러면서 어머, 겸손하셔라. 최고다 우리 선배님. 정말 재기 발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근데 진짜 말씀 잘하시네요.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저 안 때렸어요. 오늘 맛있는 거 얻어 먹었어요. 나도 오늘 쿠폰 갖고 왔는데 TJ 쿠폰. 저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요. 그렇다면 제가 쿠폰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문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많은 게스트들 중에서 저는 차별화된 매력이 뭘까요? 차별화된 매력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참관을 봐요. 네, 선배님께서도 오늘 한쌤이 녹음 방송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남아서 참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요일에 이 시간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말요? 네. 50% 쿠폰 때문이 아니고? 꼭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현주 씨가, 딴 때는 이제 8시 퇴근이에요, 원래. 한 30분 들어와 있다가 선배님 저 갈게 이러고 가요. 한샘 시간에는 방송 끝나고 회식까지 따라가요. 그러시군요. 오늘도 같이 가야죠. 가요. 갑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1년을 함께 하면서 전 진짜 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쌤 어디 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왜 작별 않아요. 인사처럼 해요? 아니요, 더 있고 싶어서 지금 자리 굳히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 눈치가 없었나요? 죄송해요. 그렇죠. 네. 이 조합원 여러분들과 이 끈끈한 이거를 국민TV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지금 계속해서 만방에 알리고 매 개편 때마다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아부방송을 전 여러분들 없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상담이라고 하는 틀이라는 게 참 있었는데 사실 요즘 전국민 힐링과 상담 대세잖아요. 사실은 홍수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 넘쳐나서. 그래서 되게 후발자로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슨 차별성이 있을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도 많고, 뭐, 상담을 교수 아니면 뭐 철학자 아니면 뭐 의사 아니면, 근데 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점쟁이가 대대적인 상담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신기 없는 점쟁이. 그렇죠. 이게 포인트예요. 네, 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기가 없으세요. 어딜 봐도 없죠. 네, 아들, 딸을 못 맞춰요. 막 던져요. 이번엔 아들일 것 같으니까 딸이라고 해야지. 이런데 아들이고. 딸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딸이라고 하면 아들이고. 네. 엉망으로 나오는데. 못 맞추시는 네. 점쟁이시라고 일명. 어쨌건 사실은 뭐 나이 봤을 때는 뭐 팩트는 점쟁이고 뭐 타로를 보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가끔 댓글에도 올라와요. 뭐 하시는 분이냐고. 고민수집가. 고민수집가. 예. 예. 연희동 한 선생. 예. 그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뭐 누구는 뭐다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 국민 TV에서 방송하면서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1년 동안 진짜 놀라운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상담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뭘 하고 있으신 건가요? 고민 수집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요.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실시간 생방 상담 위로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대 조합원으로 집단 상담을 제가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합원님들이 예. 한샘을 위로해주고 고민이라고 하지만 그걸 내가 주로 상담에 제가 아는 지식이 있어야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강연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뭔가 조언을 할 때 여자들은 자기 얘기를 하고 남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말들을 이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뭘 인용할 만큼 지식이 없어요. 많은 철학자도 없고 제가 하는 건 아침 드라마 수목 드라마 그런 거 조금 유식하면 다큐멘터리 좀 봤을까. 유식하게 인용할 말도 없고 훌륭한 학벌이 있어서 그걸 토대로 가끔 황 교수님 말씀 인용하시잖아요. 훌륭해요 이런 거. 아니 훌륭한 분들이 좋은 말을 해도 기억을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인용도 못하고 좋은 어드바이스도 못 드리는데 그냥 누군가 고민을 얘기하면 저도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하면 집단으로 막 댓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사실 집에 가서 찬찬히 그 댓글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따뜻해지죠. 맞아요. 이분들 나보다 더 상담 잘하네. 왜 나한테 물어보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훈훈했다가 확 짜증이 났다가 여러분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저희가 방송 끝나면 생방송 시간에 댓글을 읽잖아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도 다시 그 생방송 댓글창에 들어가서 읽어봐요. 찬찬히. 그럼요. 하나 놓쳤을까. 예, 저도 제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생방송 댓글창을 다시 그렇게 다 몇 번씩 읽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예.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일일이 대답해드리고 뭔가 응해드리고 싶고 그분들하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받았던 이 위안과 집단 상담을 언제 한 방에 팍 하고 보내드려야 될 텐데. 내가 보낸다는 게 이렇게 훅 보내는 거 아니죠? 뭐라고 할까. 고양이 한 마리씩 다 보내드리고 싶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한테 언제라도 달려가는 서비스. 해드리고 싶은데 한샘이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그럼요. 저 코스프레 하고 갈 거예요. 우리 한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 고양이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한샘이 직접 가십니다. 그리고 평생 저를 봐야 돼요. 고양이 버리면 안 되니까. 고양이 잘 지내죠? 카톡으로 애들 사진 보내봐요. 학대하는 거 아니죠? 이런 거요? 진짜 그래요. 입양을 보내면 정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지 않으면 쫓아갑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이러면서. 애들은. 와, 자, 여러분. 한샘과 계속 평생 주구장창 연락하고 싶으신 분들, 한샘네 고양이 6마리. 자, 얼른 선착순. 예. 언제든지 콜해주시고, 즉,
집단 상담을 저 혼자 받은 셈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늘 이렇게 눈에 있고 귀에 익은 그 조합원님들 아이디도 있지만 말없이 상당히 많이 들어주시는 분들. 네. 조회 그 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저 같은 듣보잡이 이럴 수 없는 순위예요. 솔직히 뭐 1등 하면 레고다리 내놓겠다 했지만 뭐 100등만 넘어도 훌륭한 건데 내가 뭐라고 이분들이 국민TV 분들 플러스 뭐 다른 분들까지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데 그 댓글들 또 올려주시는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는 얘기를 결국엔 실토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하나 달아주시면서 제 1년간 국민TV 조합원들 집단 상담을 혼자 한마디로 문제하네요. 고민녀네요, 제가. 끝도 없는. 그렇게 해서 받은 것 같고, 거기에 이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해줬었던 게 우리 인턴 역할을 해주셨던 문하나가 있었지 않을까. 저 어느새 인턴이었나요? 왜 그 사이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가운 입고 나오셔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시잖아요. 그런 어떤 박사?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가끔 여러분들이 문하나의 웃음소리가 거슬린다. 너무 크게 웃지 말라. 근데 이거 다 치료의 일환이에요. 저렇게 안 해주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약간 정신줄을 놓을 때쯤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크게 웃어요. 정신 차려야지 하고 저한테 보내는 일종의 졸지마 사인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요. 저도 부담스럽게 마찬가지인데요. 다 이거 치료의 일환이에요. 근데 확실히요, 쌤. 진짜 쌤이랑 저랑 1년이 됐어요. 그러네요. 이제 네, 딱 4월 달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그렇죠. 예, 딱 1년이 됐는데 확실히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한샘 덕분에 남자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제가 어떤 고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지금 저보고 인턴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정말 처음에 진행할 때만 해도 한샘의 말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저분은 같은 여성의 입장이 아니라 왜 항상 남성의 편을 들지?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하고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연애 상담이나 남녀 사이의 문제를 듣고 있다 보면 제가 한샘처럼 반응하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천남도 며느리 AD님께서 남자친구가 손편지를 안 써주는 게 고민이라고. 네. 참 대단한 고민 났다. 그래서 저는 한샘이 이렇게 반응했고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조차고 남자친구를 왜 괴롭히냐고. 1년 전에는 저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진짜? 야, 그거 하나를 못 해주냐? 여자친구가 원하는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손편지 하나 써달랬는데 그런 남자 필요 없어. 저 이랬던 사람입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 너 편하자고 남자친구 싫은 짓을 왜 시키냐고.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손편지.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왜 손편지가 받고 싶은지. 편지 받는 거 여자분들 대부분 좋아하진 않나요? 여자든 남자든 친구들한테. 그쵸? 근데 싫진 않죠. 근데 요즘은 편지보다 하도 그냥 고지서만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느낌, 독촉장 이런 것만 받아서. 저는 독촉장도 받지만 가끔 우리 조합원 분들한테 손편지를 받아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울컥울컥하고 확실히. 그쵸. 네. 길면 일단 전 싫어요. 뭐든. 긴 건 거부합니다. 엽서 좋아요. 엽서에 깨알같이 써. 그럼 문인 줄 알아요.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다. 네, 기분이 좋은데 그 감정을 느낀 지가 1년이 지나니까 새롭게 받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왜 편지를 쓰면 자기가 표현하지 못했던 걸 쓰면서 감정도 정리가 되고 또 말로선 통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1년 전 편지에서 혹시 네네. 본인이 정말 감동을 받았던 남자친구의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그땐 다 좋지 않아요? 닭살이라도 한번 해봐요. 뒀는지 보자고. 그래, 우리 둘은 그런 걸 경험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죠. 어디 네. 도들 다 살이 있는지 모르겠어. 네, 저희 너무 많이 메말라서요. 닭살 한번 돋아보고 싶네요. 평소에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인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이 부족한데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음악 듣고 올래요? 음악 들어요. 일단 한쌤
화나셨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라는 그 닭살 돋는 말에 저희가 광분을 멈추지 못하고 음악을 듣고 오자고 했는데 음악이 너무 달달했어요. 스롱과 아이유가 함께한 잔소리. 네. 근데 전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광분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정상이에요. 이분이 1년을 만난 남자친구의 손편지가 받고 싶다라는 건 왠지 제 느낌으로는 이 여자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남자한테? 아니요. 뭐 꼭 남자가 있어야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 남자가 좀 더 나를 잡아주길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나도 왠지 아쉬우면서 나도 왠지 변할 것 같은 불안감, 이 불안감에서 손편지를 이렇게 종용하는데 그럴수록 더 쌈밖에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당시에 이미 본인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살아갈게.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래서 1년이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들을 얘기 다 들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걸로 그냥 결론 끝. 요즘 뭐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요즘에 마음에 들어온 사람 있죠? 없죠. 아니, 구체적으로 사람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이 사랑이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네네. 뭔가 의심이나, 아니면 좀 약간 불안함, 아니면 뭔가 이 퇴색되어가는, 왜 있잖아, 그거. 알면서. 그거요? 권태기? 좋은 말로 권태기. 좋은 말로 권태기. 좋은 말로. 그런 게 조금 드나요, 마음이? 이렇게 한쌤 말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만남이 뜸하기도 하고. 요즘 저랑 제일 자주 만나요. 네. 우리 현주 씨는. 문제가 있네. 저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회사에 제가 보이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선배님 이러고 달려와요. 그래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막 느껴져.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질투하시는 건가요? 아유, 전 업둥일 뿐이에요. 제가 무슨 질투 따위를. 저는 질투 안 합니다. 예, 저 업둥이는 힘 빼고 딸려가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줄만 안 내면 돼요. 근데 맨날 요즘 자주 보시는 게 무난하시면 네. 이렇게 만나는 시간도 좀 절대적으로 줄었을 거고, 그쵸. 대화의 내용도 줄었을 거고, 뭔가 아쉬움과 불안한 두려움이 믹스돼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도장 하나 받고 싶은 마음으로 야, 도장 써봐. 너 아직도 나에 대한 마음 안 변했지? 야, 밝혀, 까봐. 이런 거 아닐까. 근데 남자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쓰면 더 죽어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알고 싶은 거가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세요. 쓰라고 그렇게 반성문 쓰라듯이 또는 무슨 서약서, 독립운동 뭐 이렇게 혈서 쓰듯이 그렇게 마시고 네. 뭔가 본인이 궁금한 거, 본인이 불안한 거, 아니면 내 마음이 아쉬운 거. 나 요즘 자주 못 보니까 되게 아쉬워. 이렇게 해. 네. 그래서 자주는 절대적으로 못 보겠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얘기하시면 그게 되는 거지. 여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써봐. 막 이래봤자 아마 이분이 처음 연애할 때 그 손편지가 가장 인상적이고 그거에 마음이 이제 넘어간 거겠죠. 그쵸.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니까. 그때의 네.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아직 있는지 네.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겠죠.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럼 둘이 만나서 네. 눈 마주보고 네. 껴안고 물어보세요. 눈 마주보고 껴안나요? 이렇게 코대고 하도 오래돼서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요즘은 껴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하고 왼쪽으로 어떻게 하던가? 오른쪽으로는 어떻게 뭐 하지? 예. 뭐 이렇게 허리를 잡아요, 어깨를 잡아요, 벨트를 잡아요. 뭐 어디를 안아야 되지? 안 해봐서 몰라요. 뭐 가렵다. 난 어디를 잡으라고 하지? 목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목만은 잡지 마세요. 두 분이 그런 걸 확인해야 돼. 시간만.
네. 긴 시간 함께 있어야 또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그 전과는 달라지는 게 사랑이고 네. 또 둘 다 살아야 되니까 마음의 깊이가 어디쯤인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손편지 받아도 부담이에요. 써야 하니까요. 아, 그럼요. 그쵸. 그리고 은근히 본인도 쓰기 싫어. 맞아요. 네. 그러면 뭐 그러지 마시고. 네. 이거 주말에 만나요? 그럴까요? 약속 잡아야겠네요. 이거 만나서 네. 서로의 마음이 어디쯤인지 확인해보고 뭐 아님 말고. 아님 말고. 네, 봐주려고 하다가 꼬투리 잡혀서 뭐 싸움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네. 고민 그럼 끝인가? 한번 주말에 해보고 그 다음 후속으로. 네, 다음 후속으로 또 돌아와서 얘기해볼게요. 네, 그때는 제가 할인해서 돈 네. 받고 할게요. 요즘 너무 상담 남발이야. 조합원이신가 이분도? 조합원이면 뭐 자격이 있지만. 어떤 분이셨더라? 그 메일로 상담을 보내셨는데 네. 조합원도 아닌데 자꾸 물어봐서 죄송하다고 네. 그래서 제 사연에 너무 늦게 답장을 주신 건지 뭐 그런 걸 고민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합원인지 아닌지 난 알 길이 없다. 뭐 그래서 늦게 듣는 거 아니고 그냥 게으르다. 그런데 외지간하면 조합을 가입하셔라. 해달라. 네. 저한테 그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진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메일 주소를 열었어요. 그 메일 주소가 ask, 우리 영어로 묻다라는 동사죠. ASK. 거기다가 숫자 4. 그래서 ask for라고 불러요. 그래서 ask 4, SEER, seer. seer라는 단어가 미래를 보는 자예요. 그래서 미래를 보는 자에게 물어보세요. 쌤 미래 못 보지? 한 치 앞을 못 보죠. 난 미래는 봐. 한 치 앞을 못 봐. 멀리는 보이는데 앞에 걸 못 봐. 약신가 그게? 근신가? 예. 원신가? 자, 다시 메일 주소 ask for seer. 예. at naver.com입니다. 네. 이로 보내주시고요. 그거에 이제 연동해서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블로그도 있어요. 아무 글이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렇게 제 연희동 라이프 만화만 간신히 올리고 있는데 이제 종종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었던 시간을 기록을 해보고 싶다. 이런 고민들도 예쁘게 좀 올려보고 싶다. 손편지 마냥 사랑하니까 거기에 꼭 그렇게 쓸게요. 오늘도 뭐라고라 나 기억도 못하겠어.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게. 네, 그리고 꼭 쑥해요. 그렇게 싫어요? 아니요. 그 짧은 대사가 안 외워지네요. 내 머리는 용량이 USB예요. 저는 사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주말 내내 고민을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한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현주 씨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가 직업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한샘은 상담을 해주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또는 훌륭해서 이런 직업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저희와 인연이 닿아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겪으시는 그 수많은 고민들 저희도 똑같이 겪거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또 나이를 이만큼 먹어가면서 이제 고민들이 있죠. 당연히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날마다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실망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스타일이 조금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더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런 사람 가까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가 바로 지금 제 옆자리에 앉아 있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 딴 사람이 앉아 있어도 친하다라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한테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당장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많은 걸 좀 교류하는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제 옆에는 그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 저희 아나운서 후배이자 이제 남동생 같은 친구인데 뭐 굳이 말을 안 해도 이 친구는 제 생활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저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많이 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의 어떤 감정 상태나 어떤 심리 상태나 또는 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그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참 싫은 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누군가 저를 그렇게 조금 부담스럽게 하는 것도 약간 버거워하는 스타일인데, 문득 제가 이 친구한테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뭐 부담스러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마음이 참 많이 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승주야 이러고 전화부터 하고 승주야 이러고 카톡부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뭐 즉시 이제 바로 답을 한다거나 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주말 내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좀 괴롭히는 게 아닐까,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소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하나의 방법에만, 한 사람에게만 좀 심하게 몰입을 한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 안 하니까 다른 해소법을 찾으셨어요? 아니, 그냥 예전처럼 그냥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저는 책을 좀 더 많이 읽었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 많이 가졌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몇 가지의 방법들이 있었고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다 잊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엔 너무 여유가 없고 심리적으로 힘들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한테만 너무 기댔었는데 다시 그 예전에 좀 분산됐던 방법들, 그 단계적 방법들을 다시 좀 찾아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뭐죠? 나 여태 질문이 뭘까 궁금했는데 해결됐네. 해결 잘하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뭔 소리죠, 쌤? 그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 네. 예. 근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를 해야 될 수 있는 대상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맞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외로운 거죠. 사실 혼자 있어서 외롭다 이런 거보단 뭔가 어려운 사안을 혼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제일 외롭죠. 어렸을 때면 엄마 뭐 어떻게, 아빠 어떻게, 뭐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는데 이제 각자 다 힘든 상황이고 그 안에 삐집고 들어가서 뭐 애 학교 보내기 바쁜 친구들한테 야, 나 이 고민 뭐 있는데 얘기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참 혼자서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아까 여유와 책도 물론 열심히 읽고 하면서 도움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거 무슨 네 고민엔 이거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돈 받고 상담을 하는 이런 제가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돈을 들고 쌤한테 갔었어야 되는 문제군요. 사실 그게 제일 깔끔해요. 사실은 그게 그렇죠. 제일 깔끔한 방법이죠. 왜냐하면 적정한 회의를 하고 이해관계가 되니까. 그렇죠. 어떤 얘기든 다 들어줘요. 그리고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부담도 안 주고. 난 대가를 지불하니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로얄한 관계가 돼. 충성 고객이 되고 뿌리 고객이 되고 난 이분께 고객을 이렇게 늘 오는 고객을 아끼게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다면 저는 어디 가서 고민을 하소연 하겠어요. 그러게요, 쌤. 사실 옆에 동료한테 왜 회사에서 일하면서 일어나는 자잘한 그 뒷담화들 이게 사는 재미잖아요. 뭐냐 봤냐 새끼 막 이러면서 내가 진짜 막 이러면서 또 아침이면 있고 일어나고 심각할 것도 없고 그렇죠. 심각할 건 없는데 그걸 또 굳이 욕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럼 배 째고 욕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떤 자잘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저도 이제 혼자서 매일 상담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지불을 하니까 거기에 내가 응원해주지만 나의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오는 모든 상담 고객을 제가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다, 뭐, 이건 진짜, 막 이러면서. 그리고 혼자서, 막 이제 미쳐서, 내가 저런 것들을 만나지 말아야지. 막 이러지만 풀리지 않거든요. 저도 손님이 왔다 딱 가면
막 전화요. 야야야 방금 말이다. 야 진상 이런 쟁성. 야 완전 못생겼는데 자기 언제 결혼하니? 야 나도 궁금하다 이씨 막 이러면서 눈 또 더럽게 높아. 막 계속 이렇게. 쌤 지금 내 욕하는 거예요? 은근히 이렇게 디스하시네요? 아니 난 그래도 그 뒤에선 잘 안 하는데. 눈을 못 마주치시네요? 아, 나 원래 이렇게 사시예요. 어쨌건 막 그런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도덕적 모랄 이게 너무 뛰어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저는 하자의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상담을 하는 케이스라 더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애예요. 하면 안 되는 짓도 일반인보다 더 많이 하고 살았고. 그건 맞습니다. 예, 뭐. 다 들으셨겠지만. 예, 강조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저한테 그런 도덕적인 상황, 뭐 그런 걸 너무 요구할 때 힘든데,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내가 상담의 10%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들어달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한테 너무 의지해서 신경 쓰였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죠. 예전 같았으면 사실 보이지 않았을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여서 혹시라도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지 않을까. 아, 선배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면서도 욕쟁이였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선배는 왜 항상 입만 열면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피곤하다. 그러니까 질려할까 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도저히 뭐 거기다는 상담을 하니까 상담한 사람 욕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워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누가 누군지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나도 막 떠들고는 싶고 그게 이제 나한테 들어온 어떤 쓰레기를 나도 버리는 과정인데 그게 또 혼자 하기는 참 멀멀해요. 미친 것도 아니고 고양이랑 하기도 할 수도 없는 거고 야 1번 고양이 2번 고양이 너 듣고 있냐 막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뭐 10만 원을 벌면 내가 10,000원을 넣어줄 테니 아무 판단도 하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달라. 내 못된 년, 나쁜 년 이런 게 아니고 난 그냥 이게 해소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참 들어주다가 걔가 그러더라. 돈을 올려야겠어. 너무 힘들대. 자꾸 돈이 슬슬 올라가서 야 관둬. 그래서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일기 이제 블로그에 네. 일기인데 이제 비공개죠. 공개되면 큰일 나는 거지. 비공개로 해가지고 그 일기를 열심히 쓰는데 쌤 그거 해킹 당하면 어떡해요? 끝장이에요. 그 블로그 타이틀이 네. 환장이었어요. 환장. 와. 환장 하겠네. 환장하겠네 할 때 환장.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2년 전년 이 나라 저 나라 막 이렇게 썼었는데 참 남의 얘기를 어떤 판단 없이 들어주는 거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자주 반복되면 그러니까 결국은 내 쓰레기를 그 사람한테 버리는 거라 사람한테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가끔 코푼 휴지 정도면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 대신 버려줘? 네, 그냥 가능한데. 내가 이렇게 드럽 좀 버려줄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이렇게 오물투척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가끔 세게 그런 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코푼 휴지도 쌓이다 보면 그거 진짜 더러워요. 안 쌓여도 그건 들어와야 돼. 축축하나 말랐거나 다 들어온데 참 사람과 사람 대화라는 거, 그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좀 사람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관계도 맺고 싶다라고 할 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이 오늘 비가 와. 그럼 비가 오는구나. 야, 오늘 눈 내려. 한여름에도 눈 내려 그러면 야 웃기지 마. 무슨 눈이야. 이러지 말고 눈이 오는구나.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주면 그 사람은 평생 본인을 놓지 않을 겁니다. 그거 일일이 따져서 뭐 할 건데. 야, 너 말하는 거 그 의도, 의중, 의심 그거지. 막 이렇게 말하면 듣다 똑똑하겠다. 그래, 너 그래 안 속아서 되게 훌륭하네. 짝짝짝. 이럴 것도 아닌데. 너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뭐야? 아니면 야, 너 그렇게 맨날 욕하는 거 보니까 너 나쁜 애구나. 그러지도 말고 와서 말하면 들어줄 수 있는 만큼만 들어주고 그런가 보다. 얘가 화가 났나 보다.
얘가 오늘 짜증이 나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얘는 왜 걔를 욕을 할까? 얘는 왜 그럴까? 그럼 나는 얘한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대가리 굴리지 말아달라는 거죠. 네. 가끔씩은 정말 그냥 액면 그대로만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사람인데,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달라는 거지. 맞아요. 일이. 그런 애들이 더 무섭죠. 솔직히. 맞아요. 누가 나한테 남욕한 거 무서운 게 그거 잘 듣고 있다가 이거 어디다 어떻게 써먹지? 이거 좋은 정보인데? 이게 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사람 말은 이렇게 오고 가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진중할 것도 뭐 아니면 심각할 것도 없는데 오늘부터 내 주변에 좀 친구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들어주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 그 말맛에 빠져서 절대로 그 친구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승조 씨를 못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명품 승조님. 아니에요. 우리 정승조 아나운서는 되게 꼼꼼한 남자예요. 디테일 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요. 그리고 굉장히 냉철하게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이에요. 그건 진짜 신경 많이 써주는 거네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아무튼 잘하세요. 분명한 거는 저는 뭐 하나에 올인하고 나쁜 표현으로 몰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별로 좋은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소하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에 몰입해서 뭐 하나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현주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든 남편이 생기든 간에 모든 걸 다 그 사람과 해야 해. 영화도 이 사람과 봐야 되고 날씨 좋은데 같이 나들이 갈까? 이것도 그 사람과만 해야 돼. 그러면은 서로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겹겠냐고. 그냥 그런 것들을 조금씩 분산해서 친구들과도 하고 엄마와도 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좀 살면 서로 굉장히 조금 더 편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어떤 한 사람한테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훌륭한 반성이에요. 하지만 반성이 의미가 없네요. 왜요? 우리에게는 분산의 주체가 될 만한 남자친구가 없잖아요, 지금. 몰빵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분산이란 뭐라고 할까 상당한 변명으로 들리네요. 콧물 나, 눈물 나. 비겁한 변명인가요, 그렇죠. 쌤? 예, 뭐. 몰빵할 대상이 있을 때 분산하면 참 밸런스 있다인데 그게 없는데 분산하면 이건 그냥 뭐야 우리. 그냥 균형 잡힌 그냥 삶. 산만한 거야. 쌤,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중심이 없는 균형 잡힌 삶. 네. 꼭 누군가의 구체적인 고민을 들어서 그 고민에 대해서 해답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고민을 통해서 또 그 고민을 해결해 가는 그 과정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고민을 또 생각해보고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바로 한쌤의 만병통치약만이 가진 그 매력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급하게 정리는 했지만 왠지 서러워지네요. 왜요? 몰빵할 대상이 없는데 분산된 삶. 나 그런 거였구나. 쌤, 왜 앞에 난 그랬구나. 앞에 그 좋은 얘기들을 다 까먹고 독립운동을 떠올려봐요. 맞아. 예. 나의 몰빵은 독립운동이지. 그렇죠. 우린 독립운동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인생의 독립운동. 맨날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산이야. 더 말이 안 돼. 쌤, 그러지 네. 마요. 예. 자, 우리 현주 씨 오늘 저희와 짧게나마 함께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우선 너무 기뻤고요. 또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이 친구한테 털어놓으면 굉장히 너무 뜬금없는 정말 호강에 겨워서 그런 고민한다. 그건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해결책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저한테 생각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희망이 생기네요. 네. 기대가 되고.
예. 우리 또 다음 얘기가 궁금해져요. 그쵸? 그렇죠. 예. 다음에 또 그래서 어떻게 예, 했어? 어떻게 됐는지 됐어? 우리한테 꼭 얘기해줘요. 그럼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또 한 선생님, 우리 변현주 AD, 제가 함께한 한샘의 만병통치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